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K2 얘기네요. 네, 얼마 전 기대를 모았던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여러 억측이 있었죠. 심지어 거봐라, 독일제를 어떻게 이기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우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여러 정통한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불발에 관한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수출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K2의 수출 불발에 어떤 성능의 차이가 영향이 좀 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K2 전차는요, 성능이나 시험 평가나 그리고 상업적인 조건이나 납기 조건 등등등 이 네 가지 면에서 모든 게 다 라이벌인 레오파드 2 A7보다 앞섰어요. 이게 확인이 됐었어요, 사실. 심지어 발표 전날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미리 축하한다는 전화까지 받았었대요.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거 왜 이런 전화를 받았었냐면 그 현지 대리인들이 미리 점수표를 확인을 했대. 그러니까 모든 점수표에서 다 지표가 앞섰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K2 전차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또한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역시 K2로 노르웨이 국방부에 보고를 했고 선택한다, 요걸. 그 다음에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인 콩스버그 역시 K2로 의견을 제시했대요. 이랬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들이 미리 축하를 해준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표도 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정황이 들어오니까. 또한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역시 K2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노르웨이 정치권에서 선택을 독일제 레오파드 2 A7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포착을 하고 이 육군 참모총장이 이 결정을 한 5개월만 늦춰달라고 정치권에 요청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뭘 하려고 했었냐면은 왜 한국의 K2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정리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안 기다리고 한 달 만에 노르웨이 총리가 결정해서 전격적으로 독일제 레오파드 2 A7을 선택한다고 발표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으면 네. 어떤 우리가 조치를 뭔가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업체는요,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현지 대리인들은요, 심지어 이거 소송 걸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왜냐하면 노르웨이는요, 우리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 등등도 수출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 천무는 MOU까지 체결된 상태거든요, 노르웨이하고. 따라서 업체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려고 했지만 방사청 등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억울하지만 더 큰 시장을 위해 감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추가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3월 중순경에 노르웨이는 우리 업체를 불러서 디브리핑을 하기로 했어요. 이 디브리핑이란 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작전이나 임무가 끝난 뒤에 결과와 상황을 보고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사건 발생 후에 경험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적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는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 왜 K2가 떨어졌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노르웨이가 제공해 준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가 결과 K2 전차가 성능면에서 레오파드 2 A7에게 절대 뒤지지 않았다라는 공식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수출 전략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교보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은 해야죠. 그렇다면 네네. 독일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길래 네. 선택이 된 걸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적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독일은요, 러시아 대신에 노르웨이로부터 가스를 제한 없이 구매하겠다고 딜을 쳤어요. 노르웨이는 세계 제9위의 LNG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레오파드 2 제조사인 KMW도요, 목숨 걸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폭적인 가격 할인을 했대요. 원래 이게 우리 전차 2배예요. 가격이. 레오파드 2 A7이. 이게 2배였는데
이거를 1.5배 수준까지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무슨 생각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여기서 한국한테 밀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독일의 이 납기를 보면요 진짜 한심해요.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는요 2025년 말부터 납품을 시작해서 3년 안에 모두 완납하는 그런 일정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독일은요 사실 지금 현재 독일은 자국 내 전차 생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1년에 10대씩밖에 납품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치적 결정이라는 말이 나올 밖에.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했냐, 지금 생산 라인이 그나마 살아있는 그리스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아마 아예 완제품을 그리스에서 만들던지 아니면 최종 조립을 독일에서 해서 메이드 인 저머니를 강조할지 요거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아마 두 번째를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저머니를 강조하는 방법, 최종 조립만 이제 독일에서 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즘 웬만한 명품들 제조국은 중국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모두 명품 제조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뭐 라벨 붙이는 것만 원산지에서 한대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게 뭐 메이드 인 이태리가 되고 메이드 인 프랑스가 된대. 이 방식을 지금 독일 방산에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를 느낀 독일은요 현재 자국 내의 전차 생산 시설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좀 카더라이긴 한데요. K2와 레오파드 2가 한창 경쟁 중이던 지난 2021년 4월에 노르웨이 제향군이 내에서 느닷없이 독일 KMW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전차 수주하는데 갑자기 웬 제향군인회가 나타나냐 이거죠. 이 제향군인회의 정체는요 다름 아닌 노르웨이 기갑부대 전우회인 카발렐리 클럽입니다. 그들은 우리 업체 현대 로템과 수준에서 맞붙을 독일 KMW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심지어 노르웨이 내 레오파드2 도메인도 이 KMW한테 무료로 넘겼어요. 이 전우회가 이 레오파드2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노르웨이 내에서. 근데 이걸 KMW한테 그냥 무료로 넘겨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이 140년 역사를 지닌 이 카발렐리 클럽은요 노르웨이 기병대에서 복무하거나 혹은 복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현역 시절 사용한 전차가 레오파드 전차예요. 그래서 신규 전차도 익숙한 레오파드2 A7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서유럽에서는요 레오파드2가 사실상 주력 전차로 통일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기갑병과 조직이 축소되기를 원치 않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레오파드2 A7 전차는요 뭐 레오파드2 시리즈 모든 전차는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앞에서 4명이 탑승해요. 반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우리 K2 전차는요 승무원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승무원이 1명 줄어들면서 노르웨이 전체 기갑병과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 어찌 보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자동 장전 장치 탑재로 역시 승무원이 3명인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3.5세대 전차의 스타트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판매에 실패한 사례를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서유럽에서는 전차는 독일제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3.5세대 전차가 유럽에서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은 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었던 원래 조직을 유지하려는 거죠. 계속해서 조직이 축소되는 걸 싫어하니까 기갑병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뭐 제향군인회 자기 그 카바렐리 그 제향군인회에다 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있긴. 그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폴란드는 사정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폴란드는 나토의 후발주자고 여태껏 폴란드가 운영했던 전차가 러시아제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그동안 폴란드군의 주력 전차였던 T-72는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승무원이 3명이에요. 따라서 K2 전차의 승무원 3명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에서는 별 무리 없이 이게 선택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수주 불발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여기서 K2의 수출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루마니아부터 한번 살펴보죠. 루마니아가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그래서 업체를 방문했어요. 진짜 그때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고위급 관료들이 왔거든요. 국방장관 포함해서 한 수명 정도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문한 후 바로 한국경제사절단을 루마니아가 초청했어요. 자기 나라로. 그리고 지난 2월에 하나하고 MOU 체결했죠. 그리고 여기서 루마니아 군부에서 전차 교체 소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폴란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산이에요. 예산. 그러니까 2022년 명목 GDP를 기준으로요. 폴란드는 22위고 루마니아는 44위예요. 더블 스코어죠, 사실. 그럼에도 루마니아는요. 폴란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 기술진들이 루마니아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소요 대수가 약 한 300대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500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 루마니아의 경제 사정상 300대 정도가 리미트일 것 같아요. 사실 루마니아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고요. 몰도바 역시 지금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더욱이 현재 루마니아군의 전차 전력이라는 게 T-62는 고사하고 50년대에 개발된 러시아제 T-55 전차의 개량형을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제 교체 소요는 있죠. 근데 이제 루마니아도 나토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입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2가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레오파드 2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르웨이 생산 물량도 벅차서 루마니아까지 돌아갈 물량이 부족해 보이고요. 미국은 현재 신품이 아닌 중고 M1 에이브람스를 밀고 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중고는 중고예요, 사실. 그리고 미국의 논리는 뭐냐? 니네 처지에 중고가 딱이야,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요, 진짜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요, 중고를 사게 되면 이게 후속 군수 지원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미국이라고 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전차를 만약에 들여온다. 그렇게 되면 부품이든 뭐든 계속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장기 할부 혜택을 만약에 루마니아한테 제공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체코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체코는요, 우리 업체에서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체코는 독일제 레오파드 2 A7 전차를 들여오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는데 최근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요. 왜냐? 역시 무슨 문제? 납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도 지금 납기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다른 동유럽 국가도 만약에 레오파드를 선택한다면 납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자국 내 생산 라인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체코 역시 T-72 시리즈를 운영했기 때문에요. 승무원 3명의 전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요. 오히려 레오파드 2를 선택할 경우 승무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체코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K2 전차가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만든 우수한 전차 K2는요, 사실 그동안 레퍼런스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렇게 반신반의했던 나라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근데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을 계기로 활로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르웨이 수출 불발로 우리는 나토 연합군 내에서 미국이나 독일의 파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전혀 떨어질 게 없지만 주변의 정치적 환경 요건들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업체에서는 앞으로 동유럽에 대한 집중적인 판매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현대 로템하고 폴란드가 손을 잡고 동유럽 지역은 같이 동반 수출을 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폴란드 역시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수출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폴란드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 조직을 보다 강화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쪽의 영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별도의 운영팀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미 기득권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어려움이 배가 되죠.
하지만 좋은 물건은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국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분명 폴란드보다 더 큰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더욱이 우리 K2는요, 품질, 납품 능력, 가격 면에서 현저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주력 전차는요, 이 자주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 큰 그런 무기체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면 유럽 땅에서 우리 K2 전차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K2 전차를 응원하겠습니다.